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40분 뒤에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 사격도 했습니다. 한편 한미는 오늘 종료 예정이었던 한미연합 공중훈련 기간을 연장했는데 북한은 이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도발을 기습적으로 감행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전에는 신형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밤에도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도발을 계속 이어가다가 ICBM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북한이 작심을 하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최근에 북한이 발표한 일련의 담화들을 보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연례 훈련들, 정상적인 사격, 또 역시 한미연합연습도 모두 방어적인 훈련들입니다. 물론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있었던 2018년, 그때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공언을 했고, 그렇다면 그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 여건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했었어요. 네. 축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2018년 이후 벌써 4년이 흘렀지만 비핵화는 하나도 안 됐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북한이 핵 무력을 엄청나게 늘여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핵무력을 법제화시키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원인 제공은 북한이 하고 있고 우리의 한미 정상적인 훈련, 군대가 있으면 훈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걸 시비하면서 지금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이 이런 구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미연합연습, 한국군과 미군이 연습하는 것, 자체 훈련하는 거 다 나쁜 거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그리고 정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아예 못 박아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이어서 곧바로 또 포병 사격까지 감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포병 사격, 특히 포병 사격을 접경 지역, 우리가 2018년 9월 19일 날 남과 북이 합의한 정상 간에 합의한 평양선언의 부속 문서로 9.19 군사합의를 합의했단 말이죠. 예. 이거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 구역 내에서는 훈련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상대방을 자극하고 그게 충돌이 될 수 있으니까 합의한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그렇게 요구했던 우리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정찰도 우리가 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북한은 최고 존엄의 의지와 최고 존엄의 그 말을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고 존엄이 사인한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최고 존엄의 묵인하에 하고 있겠지요.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남측이 먼저 폐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우리는 군사합의가 북한에게 유리한 합의고 북한은 먼저 파기하지 않는다라고들 얘기를 하니 우리 그런 거 구애받지 않아. 그리고 김정은이 원하지 않는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NLL 남쪽으로 미사일도 쏠 수 있고 접경 지역에서 방사포도 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쏘는 것들을 남쪽으로 돌리면 다 우리를 향한 공격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계산된 그런 도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역시도 9.19 합의에는 다소 어긋날 수 있지만 대응하는 사격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와는 다르게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어쨌든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기본 원칙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우리를 향해서 노골적인 도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묵과할 수 없다. 상응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조율된
그다음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네.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NLL 남쪽으로 그것도 만약에 계속 날아갔으면 울릉도에도 떨어질 수 있는 예. 그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묵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상응하게 우리의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미국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그건 정당방위고 자유권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보다 뭐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북한이 우리를 위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작심하고 행동을 하는 것일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제 있었던 우리의 이 맞대응 사격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서로가 9.19 군사합의를 어기게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9.19 군사합의는 우리 측에서도 사실상 이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판단한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요. 모든 합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에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그런 선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한 이후에 사실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합의는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대지 미사일 쏜 것이 9.19 군사합의의 정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정신의 위반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북한이 방사포 사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충수역에서 우리가 뭐 이 K9 자주포를 가지고 쏜다든지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북한에게 9.19 군사합의를 계속 존중하고 준수해라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정말 도를 넘는 이런 조치, 과거에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도발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예. 이런 도발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뭐 그걸 계속 지킬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이 합의 이행을 유보하는 과거 5.24 조치를 네. 2010년에 5.24 조치를 발휘했듯이 아마 그런 것들도 지금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계속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 북한이 ICBM을 쏜 것 같다였었고 화성 17형이라고 지금 알려졌는데 화성 17형이 3월이었나요? 그때 발사하고 직후에 이렇게 실패라는 것이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1900km 정도. 이것을 실패라고 봐야 하냐 아니면 기술의 진전이라고 봐야 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말하자면 이 원래 ICBM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거리, 실제 보면 뭐 수천 킬로미터, 만 킬로미터,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화성 17이거든요. 물론 2017년에 화성 15를 장거리로 쐈고 이후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지요. 화성 17을 개발하면서 계속 북한이 ICBM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사거리뿐만이 아니라 정밀도라든지 그 이후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괴물 ICBM이라고 그러는데 저기에 많은 탄두를 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로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북한이 그렇게 장거리를 실거리로 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김정은이 폼 잡고 동영상까지 찍어가면서 김정은의 그 리더십, 군사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걸 했지만 사실은 17을 쏘질 못하고 15를 쏘면서 마치 17의 이 성능을 과시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어제 발사한 것은 분명히 3월 달에 했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네. 고도나 사거리나 그다음에 단 분리나 분리,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기술적 진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원래의 ICBM의 성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진일보했다는 부분에 방점을 둔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이 기술 발전 향상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거기에 상응한 대응책을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젯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 근거는 우리가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한 그 조치 결정 이후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는 확대 훈련을 하고 도발을 하면 추가적으로 또 확대하고 이런 군사적인 확대 행동이 과연 그 끝이 어디까지 이거 계속 이것만 이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박정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예.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에 대한 지휘와 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천이가 김정은을 대신해서 위원장은 김정은이죠. 네. 이 부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결정이 엄청난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박정천에게 묻고 싶어요. 엄청난 실수를 누가 하고 있냐? 한미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습도 중지하고 그동안 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그 위협이 고도화되고 우리를 향해서 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핵도 안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와 해구산을 가지고 한미가 연합으로 훈련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자 그렇다면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냐 이거죠. 김정은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직접 전술 핵 운영 부대를 지휘하면서 그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쐈어요. 예. 그리고 북한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전투기지, 항구, 지휘소까지 모두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고 여과 없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훈련하는데 우리 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요. 이 엄청난 실수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과 김정은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군과 정부는 지금 가장 급선무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억제하고 제재하는 것이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훈련이 하루 연장이 연장된 거. 됐잖아요. 근데 이 연장은 우리 한미군이 훈련을 끝내고 싶은데 북한이 못 끝내게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NLL 넘어서 사격을 하고 ICBM까지 쏘고 이렇게 위협을 높이는데 한미가 훈련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결국은 훈련을 못 끝나게 만든 것은 박정천과 김정은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훈련이 계속 진행 중인데 F-35B라든지 핵 잠수함 등이 지금 어느 정도 전개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전략 자산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뭐 많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도 아실 거예요. 예. 우리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F-15K가 있죠. 예. 그다음에 KF-16도 있고 예.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자랑하는 F-35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한국 공군뿐만이 아니라 저기 나와 있듯이 지금 미국 공군 중에 일본 기지에 있었던 F-35B가 있거든요. 이 F-35B는 A와 다른 점이 수직이 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전기라는 게 있어요. 전자전기는 북한의 통신망, 레이더망을 일시에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동원된 전투기가 240대고 1600 소티라고 그러는데 이 전투기가 1600회 뜨고 내리는 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런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쐈거든요, 계속.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이런 전략 자산의 전개와 훈련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전제하에 방어 연습입니다. 그다음에 응징하는 연습이거든요. 예. 결국은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서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이런 전략 자산 아무리 뛰어난 전략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산이 북한을 향해서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런 전략 자산의 전개 문제, 예. 또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저런 방식으로 우리 한미연합연습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전략 자산의 전개를 방해하려고 해도 그건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한 가지 딱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비핵화 협상에 임하면 됩니다. 거기에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톤 다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안보협의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 발표된 내용 있습니다. 공동성명서 발표됐는데 쭉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눈에 띄었던 대목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제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 그다음에 자체 핵무장, 그다음에 나토식 핵 공유 예, 이런 예. 제안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렇죠. 미국 정부도 우리 여론 또 우리 국회의 요구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정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술핵 무기의 재배치 문제라든지 나토식 핵 공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이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 있죠. 핵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도 예.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각종 그 정찰 자산과 통신 자산 이런 자산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이 확장 억제 전략 자산의 전개를 조율되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은 정보를 공유하겠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정보 자산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이 정찰 위성이라든지 모든 그 정보. 근데 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정보의 수준이 사실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 정보 관련된 이 조직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보의 공유의 수위를 높이기로 합의를 했고 SCM에도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지 확장 억제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한미는 이런 그 전략이 있습니다.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맞춤형 전략인데 네. 이 맞춤형 전략을 북한의 지금 핵미사일이 위협이 고도화되고 핵 정책을 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예. 이 핵 위협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개정하는 이 작업을 내년까지는 완료한다. 이 완료하는 과정 속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직접 TTX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미가 계속 연습을 한다.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합의가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술핵 무기가 재배치되는 건 아니지만 나토식 핵 공유라고 하는 그런 협정이 맺어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의 전략 자산이 거의 상시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이번에 이루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목됐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최근에 북한이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이 최근에 발표한 N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오스틴 장관이 직접 발표하면서 예. 북한이 만약에 동맹국, 미국 또는 우방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발끈을 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이런 일련의 행동이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오늘도 오늘 김정은 한미 정권 종말 그 얘기도 또 표현이 나왔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제는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예. 뭐 공격 안 하면 돼요.
공격을 안 하면 종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를 오늘 경고 메시지를 한미 장관이 함께 지난번에는 오스틴 장관이 혼자 얘기했는데 오늘은 함께 그쵸. 그 의지를 과시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예. 장관 설명에서 오스틴 장관이 우리 정부가 이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이것들과 뭔가 이 담대한 구상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중간점을 찾기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할까요? 저는요, 김정은의 일련의 이런 도발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대화의 판이 만들어지면 그 대화의 장에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화의 장이 만들어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땐 대화에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자기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핵 보유 국가로서 대등하게 군축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네. 그건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응하면 담대하게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근에 김정은이 지난 10월 10일 날 발표한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뭐 한미가 뭔가 대화에 뭐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대화의 필요도 없고 내용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 속에 나 대화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화의 판을 만들어 주어. 이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김정은에게 이런 방식으로 대화의 판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거 다 포기해라. 그리고 정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북한 주민을 위하는 지도자라면 바른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어쨌든 우리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김정은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온다면 북한이 원하는 북한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그런 것을 중국과 또는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